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들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정치권에서 오가는 그야말로 불꽃 튀는 담론들부터 당장 우리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금융시장의 냉철한 데이터까지 싹 다 모아봤거든요. 매일 쏟아지는 파편화된 뉴스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저랑 같이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4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정치권의 의혹과 시나리오 담론. 두 번째, 지역선거의 역학관계. 세 번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금융시장 전망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치권의 의혹과 시나리오 담론, 그리고 최근 정치 평론의 흐름 분석인데요. 바로 넘어가 보죠. 화면에 있는 이 멘트 한번 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 뉴스가 아닙니다. 최근 일부 정치평론 방송에서 나온 아주 극적으로 연출된 가상 상황극이에요. 요즘 정치평론들을 보면요, 시청자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고 특정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엄령이나 탄핵 같은 엄청난 시나리오를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치권의 양극화나 진영 간의 대립이 정말 팽팽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팽팽한 대립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군 병원에서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이나 프로포폴 같은 약물들이 이른바 자백 유도제로 쓰일 계획이 있었다는 아주 수위 높은 의혹을 제기했어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어떨까요? 쌍방울 그룹 수사와 관련해서 음주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죠. 조사는 아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어느 쪽 주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두고 벌어지는 사실관계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선거의 역학관계, 치열한 풀뿌리 정치의 현장입니다. 여의도의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진짜 지역 민심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보시죠. 가장 뜨거운 격전지 중 하나인 부산 북구갑 상황을 볼까요? 와, 여기 진짜 흥미로운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20년 동안 지역구를 꽉 잡고 있는 탄탄한 현역, 전재수 후보가 버티고 있죠. 여기에 맞서서 대통령실 AI 수석 출신인 하정우 후보가 영입인재로 등판해 지역 기술 공약을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장관 출신 박민식 후보도 등판했는데 이분이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할지 아니면 누구와 전략적 연대를 할지가 전체판을 뒤흔들 엄청난 변수거든요. 거기다 특정 당 내부에서는 장동혁 위원장을 선대위에서 배제한 해 만에 하는 내부 권력 다툼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고도의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잡한 싸움의 승패를 가를 마법의 숫자가 뭐냐? 바로 45,000입니다. 이 지역구 유권자가 대략 12만 명 정도 되거든요. 투표율을 계산해 보면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분들은 한 7만 4천 명 선이 될 거란 말이죠.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결국 딱 이 4만 5천 표를 확보하는 쪽이 승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결국 고정 지지층을 넘어서서 그 깐깐한 부동층의 마음을 어떻게 훔쳐오느냐,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정치권의 움직임, 당연히 그냥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장 기업 규제 환경에도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기업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호칭 변화가 절대 아니거든요. 사익 편취 규제 같은 아주 촘촘한 감시망이 가동되고 친족들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매년 꼬박꼬박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빡빡한 족쇄가 채워진 겁니다. 정치적인 결단이 이런 대형 기업들의 운영 방식에도 바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시급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제 굵직한 정치 경제 현안을 넘어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아주 아프고 시급한 현실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진짜 기가 막히는 데이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촬영물 좀 지워달라고 들어온 요청 건수가 무려 30만 건입니다. 30만 건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일을 처리하라고 충원된 전담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단 2명입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사람이 1만 8천 명의 피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단순한 병목 현상을 넘어서 그냥 시스템 자체가 멈춰서기 직장이라는 게 이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려고 정부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관련 예산을 11억 8천만 원 정도 늘리기로 했고요. 전체 인원도 지금의 50% 수준인 22명을 팍 충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턱없이 부족했던 영상 삭제 전담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3명으로 대폭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분들이 언제든 24시간 내내 상담을 받고 영상이 퍼지기 초기에 즉각적으로 싹을 자를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말 시급하게 그리고 제대로 작동해야만 하는 정책이죠. 자, 어느새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금융시장 전망, 객관적 데이터와 글로벌 트렌드. 뜨거웠던 정치사회 이슈를 지나 아주 차갑고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기준의 시장 상황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띕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천하의 오픈 AI가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이거 AI 거품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싹 퍼졌거든요. 거기다 유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떨까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주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힘을 받으면서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경제 현실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오늘 상황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원달러 환율 무려 1,478.50원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하도 요동을 치니까 환율이 껑충 뛰어오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잘 나가던 AI 섹터가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주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등에 업고 끄덕없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인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든 시장을 단단하게 방어해내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거친 가상 시나리오가 오가는 정치 담론장부터 피말리는 지역선거의 숫자 싸움,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는 절박한 국가 시스템 개선, 그리고 요동치는 1,478원의 환율 시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뚝뚝 떨어져 있는 별개의 이슈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 같아도 결국 이 거대한 변수들이 서로 부딪히고 엮이면서 당장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 복잡한 힘의 교차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